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 장르 뜯어보기 아카데미 편입니다. 자, 요거가 이제 제가 장기 프로젝트로 여러개 시리즈물로 좀 몇 개 생각 중인데, 오늘은 아카데미물이 됐어요. 이제 아카데미물 하면은 이제 나오는 게 있죠. 캣발이다, 뭐 요런게 되게 많이 나오고, 약간 그리고 너무 남성향이다, 그래서 이제 뭐 대중픽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좀 많긴 해요. 사실 아카데미물이 대중픽이 이게 좀 플랫폼별로 좀 다른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 이제 노벨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느 정도 먹힌다고 생각을 하긴 해. 그런데 이제 뭐 네이버 시리즈는 내가 잘 모르긴 해요. 시리즈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소액식 아카데미물을 말하는가요? 아니요, 그냥 일단 아카데미물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카데미물 자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요게 노벨피아처럼 완전히 남성향 소설이 주를 이루는 곳에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약간 카카오 시리즈처럼 이게 여기가 여성 독자들이 많은 곳은 좀 장르만으로 걸러질 위험성이 있긴 해요. 뭐 요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중요한 거는 뭐 요거를 제외하고 이 웹소설 아카데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죠. 아카데미의 특징과 아카데미의 장점, 아카데미의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데미물, 학교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활약하는 이제 장르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선생일 수도 있고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학생이에요. 보통은 학생이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기서 유명한 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애들을 이제 주인공이 제치고, 아니면은 주인공이 걔네들과 어우러지고 뭐 대립하고 어떻게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아카데미물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실 캣발입니다. 캣발이라고 부르니까 그 스토리보다는 캐릭터의 조명을 많이 맞춘 작품, 훨씬 더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빈도수가 많고 캐릭터에 집중하는 게 많고 여러 조연인물들의 서사에 대해서 훨씬 집중하는 게 많죠, 주인공보다도. 자,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아카데미물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드러날까요? 맞아요,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아카데미물의 장르적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라는 거예요. 맞아요, 학교가 장소가 제한적이라서 인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장소가 한정적이잖아요. 학교라는,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어우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등장이 캐릭터적으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거에서 특징, 이게 여러분들만 해도 똑같을걸요. 여러분 고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가실 때 같은 반에 애들을 몰아 넣잖아? 그러면은 매일마다 보기 싫어도 보기 싫어도 얘는 여기 있고, 보고 싶은 친구들도 매일 그 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만남이 많죠. 만남과 인연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정된 공간에 인물들을 우겨 넣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면은 진짜 이 말을 느낄 거예요.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이게 내가 만나자고 하지 않으려면 진짜 안 만나요, 사람을. 내가 뭐 어디 강제로 출퇴근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여기에 공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작가라서. 아니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다를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정말 업무적으로만 하면은 사람 만나는 일 정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처럼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소개팅을 하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불가능하니까 옛날에 있던 인연들을 만나서 소개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라죠 요즘? 그래요. 소개팅 어플을 쓰죠. 어플로 쓸 거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만나기 위해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만나는 노력이나 여기서 맺어지는 인연이 교실 학창 시절 인연보다 좀 옅은 느낌이 들어요. 왜겠어요? 너도 걔를 한 1년 넘게 같은 공간에서 매일 보면 다를걸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한이 이 실제 캐릭터, 이 장르적인 특징이 돼버리는 겁니다. 공간적인 제한이 장르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물에 굉장한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카데미물의 특징이 있죠. 아카데미물의 특징은 학창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사실 학교를 나왔을 테니까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들이나 아니면 학교가 굴러가는 것들을 좀 공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다니는 학생의 마음을 공감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 학교에 있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반에 엄청 잘생긴 친구나 아니면은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 아니면은 뭐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지만 예를 들어 남녀가 같이 있는 공항이라면은 반에 있는 예쁜 여자아이 이런 우리 그 학창 시절에 만나지 못했고 닿을 수 없었던 존재 같은 인물들이 분명 여러분은 있을 거예요. 저는 아쉽게도 남중남고를 나왔지만 어쨌든 개성 강한 인물 나랑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랑은 레벨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던 그놈들 그렇죠. 뭐 약간 4차원적인 인물이라던가 걔네들과 주인공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그 반에서 내가 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쁜 여자와이야 어우러지는 요런 대리만족적인 성향이 여기서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창시절에 선생에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막 주변 반 친구들이 와 개쩐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어요? 있을 수 있어. 분명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솔직히 그냥 진짜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 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뭔가 좀 대리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르적인 특징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캐릭터의 등장 비중이 이제 강해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자, 여기서 되게 아카데미물에서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게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 원래 일반적인 장르의 웹소설은 주인공만 매력적이면 어느 정도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아카데미물은요 주변 인물까지 매력적이지 않으면 안 따라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 이게 물론 일반적인 장르의 웹소설에서도 조연이 매력적이거나 악역이 매력적이면 많이 따라오겠죠. 근데 아카데미물은 제가 말했듯이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 주변 인물들의 등장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안 따라옵니다. 즉 나는 캐릭터를 조형하는데 자신이 있고
그거가 재밌다, 그런 분들을 위한 장르가 바로 아카데미물입니다. 아카데미물은 사실 뭐 서브컬처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좀 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적인 제약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캐릭터들, 주변 인물들의 비중,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을 매력적이게 만드는 건 그 인물의 서사예요. 반에서 바나나 같은 얘가 있어요. 반에서 바나나 같은 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바나나 같은 존재, 이런 애들은 사실 우리들이 겉으로만 보면은 그냥 호감이 갈 수 없는 매력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호감이 갈 수 있는 매력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이 바나나가 지니고 있는 사연, 과거,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주인공이 이 아이를 트라우마를 해결해주고 뭔가 이런 느낌이면은 여기서 얻어지는 매력이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카데미물의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뭐냐면 아카데미 밖으로 나가기가 좀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아카데미물에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아카데미물을 밖으로 나가잖아요?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 왜 그럴까? 아유, 갑자기 아카데미 밖으로 나가면은 갑자기 재미가 없어.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독자들이 그 공간에 너무 익숙해져요. 저런 거가 좀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계관이 확장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야, 봐봐. 아카데미생인데 막 세계 멸망과 흥망을 건 뭐 초월적 존재들, 막 막 예를 들어 성자들의 싸움, 막 이런 거가 넣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이게 아카데미잖아. 결국에 얘네들 학생인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다 넣기가 좀 어렵죠. 네, 되게 어렵죠. 아, 방금 나왔는데 해리포터가 그래서 아주 잘 쓴 작품 맞아요. 정말 위대한 작품이죠. 위대한 작품인 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최대한 드러낸 건데, 아, 봐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해리포터에서 쓴 방법이에요. 쓴 방법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학교를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전 세계 인재들이 모인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보통 학교라고 하면 우리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공간, 제국 아카데미 이러면서 그 제국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학교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서 학교의 위치를 엄청나게 높입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학교가 그냥 차지하는 게 학생 배우고 있다는 게 아니야. 거의 만마전이야. 거의 만마전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해리포터에서 쓴 방법이었죠. 왜냐면 해리포터에서 있는 마법사들 그 학교 있잖아요. 그게 어디 지나가는 동네 고등학교처럼 흔해봐. 그러면은 솔직히 그 해리포터 거기서 막 애들 막 난리 부르스 치는 거가 약간 세계관이 약해 보이잖아요. 아까 화산고, 그래, 화산고처럼 뭔가 그 학교 자체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좀 이게 개연성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아카데미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캐릭터가 매력적이고 요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좋아할 만한 장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장르 뜯어보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